지금 바로 전에 판결 선고, 판결 선고를 듣고 급히 제가 정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김세윤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영재센터 16억 부분을 유죄로 한 것 이외에는 판결에서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묵시적 공모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삼성, 롯데, SK 총수 간에 명시적인 청탁이 없는데 묵시적으로 청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두고두고 말씀을 빚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건국 7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대의 정치적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이 사건은 심각한 영향을 미친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불과 5년 전에는 1,500만 국민이 압도적인 지지로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박 정부가 붕괴되고 대통령마저 구속됐습니다.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한 푼 돈도 받지 아니한 전직 대통령에게 1심에서 24년, 항소심에서 25년, 벌금 180억에서 200억으로 올렸습니다. 참혹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특검이나 검찰 특수본 등이 군중 여론에 편성해서 선동적이며 독선적인 법리 궤변으로 기소를 했고 1심에 이어서 2심도 검찰의 편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사실상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총력을 다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피고인의 무고함을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기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은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변호인의 주장은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도도한 탕류가 아직도 요동치고 있는 상태에서 청정한 법치주의 강물이 탕류를 밀어내기에는 인고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은 정의의 편이며 머지않아 탕류를 밀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삼성, 롯데, SK 기업 CEO와의 묵시적인 청탁, 공모, 대통령과 최서원과의 묵시적인 공모, 이른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공모를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묵시적 공모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확대 적용한다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후삼국 시대에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의 망령으로 되살아나서 앞으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다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재판부가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아래 세론에 정권에 흔들리지 않으며 정의롭고 용기 있게 심판을 하는 재판관이 현 사법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지 등불을 들고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순실 씨가 2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2심 결과의 자세한 분석은 추후에 말씀 피고인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로는 1심과 2심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반복에 불과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최순실 씨가? 내가 저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제 판결 경고에 대해서 귓속말도 하고 얘기했습니다. 하시던데,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저 피고인 최서원은 박근혜 대통령에서 무한한 미안함과 무한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진상 여부를 떠나서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 반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시나요? 우선 판결문은 오늘 자세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하고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고 저희들이 항소심 법정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다툰 부분이 묵시적인 공모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느 검찰의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면은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전면적인 유무죄가 달라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논리와 법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심의 판결 선고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